자, 이번에는 쉘 명령어 사용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쉘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쉘 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명령어들 많이 배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어를 좀 더 뭔가 편리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쉘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쉘에서 쓸 수 있는 메타 문자, 그러니까 특수 문자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경로 축약해주는 거, 파일 이름 축약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브 악센트나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같이 특정 문자들을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라는 애들을 알아볼 텐데, 다 필요 없고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권한보다 우리 수업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해요. 실제 실무에선 권한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수업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보다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좀 더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초기화 파일. 사용자 초기화 파일은 뭐냐면 시스템이 부팅되거나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처음에 적용되는 파일이에요. 우리 아까 권한 수업하면서 유마스크 수업했었죠. 유마스크가 재부팅이 되면 초기화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값으로. 그게 저 사용자 초기화 파일 안에 유마스크 값이 002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라는 게 어떤 애들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언제 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볼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또 각각의 설정 내용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쉘이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 따로 배웠던 애인데, 하드웨어 장치 위에 커널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고, 그 커널한테 우리가 내리는 명령어를 번역해서 알려주는 애가 이 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미널 창에다가 입력한 내용, 그러니까 명령어죠. cat, head, tail, more, ls, mkdir 이런 명령어를 커널, 그러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애가 쉘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번역기 또는 명령어 해석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커널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애다 보니까 사용자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말, 명령어로 쓰고 있는 그 명령어들을 운영체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주는 애가 쉘이고, 번역한 내용을 커널이 입력받게 되면 하드웨어랑 적절한 통신을 통해서 적절한 뭔가의 처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쉘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터미널 창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쉘, 배쉬 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배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원래는 본 어게인 쉘의 약자예요. 가장 최초의 쉘이 있었고요, 이 쉘을 좀 더 기능을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뜻으로 본 어게인 쉘, 배쉬 쉘, 배쉬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배쉬 쉘이라 그럽니다. 근데 배쉬 쉘이라 그러면은 본 어게인 쉘이 돼가지고 말이 안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많이 있죠. 자, 쉘의 종류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쉘의 대표적인 기능들이랑 가치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가장 기초적인 쉘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C 쉘이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TC 쉘, 그 다음에 콘 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배쉬 쉘. 이런 식으로 대충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쉘의 대표적인 기능들은 뭐가 있냐면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별명 기능,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래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 명령행 편집 기능, 그 다음에 작업 제어 프롬프트 모양인데,
자, 이 명령어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쳤던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방향키와 같은 그런 특정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전에 쳤던 명령어를 다시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별명 기능은 뭐냐면 ls-al 명령어를 일일이 ls 띄고 -al 6개의 문자를 일일이 치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L 알파벳 한 번만 치면 그냥 ls-al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L이라는 별명을 ls-al 명령어에다가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이라는 별명만 치게 되면 ls-al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그런 식으로 별명을 지정하는 기능이 엘리어스 별명 기능이고요. 쉘 스크립트는 명령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쉘 프로그래밍. 그래서 뭐 내가 cat 한 다음에 뭐 그 파일을 다시 뭐 어떻게 열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그래프로 특정 내용 뽑아서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명령으로 하나씩 수동으로 치는 게 아니라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고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명령어 치다가 너무 긴 디렉토리 이름이라던가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 탭 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죠. 잘 쓰진 않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복잡한 파일이나 경로 같은 거 찾아갈 때 여러분들 간혹가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 그 다음에 명령행 편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명령어에 오타 나면은 방향키 쳐서 오타 난 부분 가서 지우고 나서 다시 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옛날엔 이런 기능도 없었어요. 명령어 잘못 쳤으면 그냥 다시 쳤어야 됐었어요. 만약에 명령어가 엄청 길었다. 그러면 일일이 다시 다 쳐야죠. 그랬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지원하는 이런 기능, 명령어 잘못 쳤을 때 편집하는 기능. 작업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상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내가 내렸던 여러 가지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일반적인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실행이 되고 바로 끝나잖아요. 웬만하면 0.1초 안에 다 끝나죠. 캣에서 특정 파일 내용 보면 바로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실행이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정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프로그램 같은 거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작업관리자 실행해서 해당 프로세스 꺼버리거나 아니면 막 컨트롤 C나 컨트롤 X 같은 키 눌러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제어라는 과목에서 한번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모양. 이 프롬프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배쉬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러로 표시된다 그랬죠. 관리자면은 샵으로 표시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 프롬프트 모양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특수문자 모양이 어떻게 나오나 표시해 둔 거.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 쉘 같은 경우에, 기본 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능이 지원을 안 합니다. C쉘 같은 경우에는 쉘에다가 C 언어 기능을 좀 추가한 거거든요. C 언어. 근데 사실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좀 추가된 거. TC쉘은 C쉘을 좀 확장시킨 거. 그 다음에 제가 그나마 써본 다른 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유닉스, 솔라리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요 콘쉘을 썼었는데 기능이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용법이 되게 달라요. 명령의 편집을 VI 편집기로 한다거나 명령어 히스토리 방향키가 안 먹혀요. 그래서 HJKL VI 편집기에서 쓰는 이런 방향키 이동키를 이용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사용법이 달랐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쓰는 요 배쉬 쉘이 대부분 쓰는 쉘입니다. 웬만하면 다 이거 써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의 기본적인 이런 사용법 쉘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우리는 리눅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배쉬 쉘을 기준으로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쉘 메타 문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쉘 메타 문자, 경로 이름 메타 문자입니다. 경로를 축약해서 나타내는 메타 문자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tilt나 dash, 마이너스 요 두 개. 점이나 점점도 경로 이름 메타 문자 중에 하나예요. 점은 뭐였어요? 현재 디렉토리.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예요. 이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루트 디렉토리에서 SJB의 테스트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전 디렉토리라고 하면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SJB 밑에 테스트의 상위 디렉토리는 SJ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틸트라고 읽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물결 표시라고 부르죠. 물결 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지정한 메타 문자입니다.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etc의 passwd라고 하는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눠진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필드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 해당 디렉토리로 지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변경시키게 되면 저 틸트 문자의 내용도 변경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틸트, cd 틸트 하면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게 되고, 뭐 특정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서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일단 틸트가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대시 또는 마이너스 빼기죠, 빼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작업 디렉토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사이트 여러 개로 클릭 이동하다가 보면 뒤로 가기가 있죠. 그죠? 뒤로 가기 버튼이 있듯이 리눅스 쉘상에서도 이전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복잡한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복잡하죠? 근데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했어요. cd 명령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절대 경로 이용하든 상대 경로 이용하든 엄청 복잡하죠. 일일이 다시 치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런 대시를 이용해서 이전 작업 디렉토리를 이동하면 훨씬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d 마이너스라고만 입력하면은 다시 이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게 되죠.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디렉토리밖에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 쓰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리눅스 CentOS의 배쉬쉘 기준으로 바로 이전의 디렉토리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cd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로 이동했다가 그냥 두 디렉토리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이전 작업 디렉토리를 기억해 놓지는 못합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메타 문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스터리스크 또는 별이라고 부르는 요 곱하기 연산 수행하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요 문자인데요. 하나 이상의 문자를 대체하는 문자, 우리 그래프 할 때 정규 표현식 때도 했던 애죠. 일반적으로 전체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 내에 모든 파일을 지정한다거나 특정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의 모든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쓰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rf-rf 별 해가지고 현재 디렉토리 안에,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슬래시는 그 밑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에스터리스크 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현재 디렉토리 안에 모든 것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삭제할 때 많이 쓰는 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거는 많이 쓰고요. 하나의 문자만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글자 한 글자만 다른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파일 모두 다를 지정하고 싶으면 테스트하고 물음표 써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일 이름 메타 문자 한번 알아봤고요. 에스터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많이 쓴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까지 써오는 데 있어서 별로 뭐 이해하고 알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는 애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새로운 개념일 것 같아요. 인용부호 메타 문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레이브 악센트예요. 그레이브 악센트.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 애냐면 작은 따옴표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탭키 위에 숫자 1 왼쪽에 있는 Shift 누르고 쓰면은 물결 표시가 되는 애가 이 그레이브 악센트예요. 자, 이 그레이브 악센트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안에 쓰는 특정 문자들을요 명령어로 인식을 하고 그 문자의 내용을 실행을 시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자 안의 내용을 뭐 cat 뭐 etc의 passwd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문자가 실행이 될 때 그레이브 악센트 안에 있는 내용을 명령어로 인식하니까 해당 명령어 자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인데요. 작은 따옴표로 묶는 안에 특정 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다라고 했을 때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나 경로 축약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메타 문자들을 일반 문자로 취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 자체에 별 표시가 들어갔다거나 대시 표시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특수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실행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파일 이름을 묶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테스트 별 파일 이름 자체가. 내가 만약에 이 파일을 찾기 위해서 find root minus name 하고 테스트 별 하게 되면은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들이 지정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이 별 표시가 특수 문자로 동작하지 않게 해주고 얘 자체가 그냥 일반 문자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런 파일을 찾고 싶다 라고 지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특수 문자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따옴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인데요. 큰 따옴표도 비슷한 애인데 특이하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 문자로 취급합니다. 달러랑 그레이브 악센트랑 그 다음에 역슬래시 요거 세 가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만 일반 문자로 취급해요. 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쉘상에서 쉘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에다가 특정 값 저장하고 해당 변수 값을 사용을 할 때 쓰는 애예요. 변수가 뭐고 그 변수 값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하나의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값을 1, 2, 3, 4 저장해 놓고 이 1, 2, 3, 4라는 걸 앞으로 내가 일일이 키보드로 4번 치기 귀찮으니까 이 저장 공간을 계속 불러와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1, 2, 3, 4를 앞으로 쓰고 싶을 때마다 $s를 쓰면은 얘가 대신에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 2, 3, 4로 해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내용을 저장을 해놓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럴 때 사용하는 애. 그런데 이제 특수문자랑 일반 문자랑 이런 식으로 섞어 써야 될 때 저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한다 라는 소리고요. 자,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얘라 그랬죠. 방향제지적 메타문자. 자, 일단 방향제지적 메타문자라는 걸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알아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력 내용을 받아서 보는지를 간단하게 봐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fin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지금 시스템 상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find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실행 파일이라 그랬어요. 이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실행된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프로세스한테. 이거를 전달해 주는 내용을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요. 표준 입력을 시스템은 숫자 0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명령어가 실행이 됐겠죠. 지금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서 이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 이 내용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 상에서 file이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에 이름의 그런 파일들을 지금 찾고 있을 텐데 파일의 이름이 file이라는 파일을 찾았으면 해당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프로세스가 find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쉘 터미널한테 표준 출력이라고 정상적인 출력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출력 결과를 표준 출력이라고 지적을 해놓고 요거를 1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find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고 터미널은 bash라고 하는 쉘 프로그램인데 두 프로그램 간에 지금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배울 때 두 프로그램 간에 정보 전달해 봤었죠. 네트워킹으로, 패킷으로, 포트 번호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bash라는 프로그램과 find라는 프로그램이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을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있다. 근데 표준 입력을 숫자 0번으로 구분해놨고 표준 출력은 1번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명령어를 실행할 때 모두 정상적인 결과만 출력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권한 없으면 이런 식으로 허가 거부 같은 권한 에러 났잖아요. 이런 에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출력으로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표준 에러로 따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얘는 숫자 2번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방향 제지적 메타 문자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화살표들 있죠. 화살표. 이 방향을 재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find 명령어를 쉘에서 실행시켰어요. 이거를 find 프로그램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전달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출력을 재지정하지. find 명령어가 실행되고 그거에 대한 출력 결과가 쭉 나올 거예요. 검색 결과가. 이거를 보통 쉘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쉘에다가 출력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를 쉘에다가 재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다가 재지정을 시켜서 쉘의 출력은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다가 재지정을 시키냐면 파일에다가.
재지정을 시키면 출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는 파일이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 장치한테 재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사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마치 채팅을 하는 것처럼. 표준 출력하고 표준 에러를 따로 구분해 놨다 그랬죠. 그죠? 표준 출력만 전달할 수도 있고 표준 에러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find 명령어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과정 중에서 표준 에러만 딴 데다 재지정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휴지통 같은 데다가. 그러면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는 안 나오고 정상적인 출력 결과만 깔끔하게 나와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표준 출력만 딴 데로 재지정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통 같은 데다가. 표준 에러는 정상적으로 쉘에 출력이 되고 출력만 딴 데로 갔겠죠. 이러면 에러 결과만 따로 뽑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향 재지정 메타 문자는 이런 입력이라든가 출력 같은 것들을 기존에 쉘과 프로그램이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방향 자체를 재지정시켜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쉘한테가 아니라 다른 애한테. 자, 그래서 방향 재지정 메타 문자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꺾어진 꺽쇠, 오른쪽으로 꺾어진 꺽쇠, 파이프 문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진 꺽쇠랑 파이프 문자는 내용이 길죠. 왼쪽으로 꺾어진 꺽쇠는 내용이 짧죠. 뭔 소리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용이 길어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잘 안 씁니다. 많이 쓰고 많이 써요. 겁나 많이 써요. 엔간하면 써요. 자, 일단 별로 안 쓰는 애부터 한번 봐볼게요. 표준 입력을 재지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이 그림에서 표준 입력을 재지정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쟤는 자체를 잘 안 써요. 터미널 상에서 입력한 이런 내용을 다른 데다가 전달해줄 내용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내가 실행하는 이 명령어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야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동작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진 꺽쇠랑 파이프는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대부분 다 얘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른쪽으로 꺾어진 애. 파일에 저장할 때. 에코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화면에다 내가 친 이런 특정 문자를 단순하게 출력해주는 애예요. 화면에 일반적으로 원래 출력이 되겠죠. 터미널 창에 표준 출력이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 방향 자체를 재지정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대표적으로 특정 파일한테. 이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파일에 테스트라는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VI 편집기로 편집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파일을 생성해줘도 돼요. 제가 VI 편집기 말고 여러가지 편집기라던가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find에서 권한으로 파일을 찾고 있어요. 우리 권한 수업할 때 했었던 setUID 걸려있는 파일 찾는 거죠. 시스템 전체 파일 중에서.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권한이 따로 없는 파일 같은 경우에 루트 사용자도 건들면 안 되는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 에러가 나온단 말이에요. 허가 거부. 그런 에러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표준 에러를 시스템이 숫자 2번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다 그랬죠. 그죠? 요 숫자 2번만 다른 데로 재지정 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런 곳으로. DV라고 하는 곳은 보통 뭐냐면 디바이스, 장치 파일들이 저장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장치라던가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라던가 이런 장치들이 파일로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건들지 않아야 되는 파일들이에요. 보통 잘 안 건들 파일. 근데 그 중에서 널이라고 하는 요 장치는 뭐냐면요, 윈도우의 쓰레기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휴지통.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휴지통에 있는 걸 다시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여기다가 보내버리면 그냥 없어져요. 블랙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보내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곳. 그래서 표준 에러만 지금 블랙홀에다가 보내버렸으니까 화면에는 정상적인 표준 출력이 터미널 창에 출력이 되고 에러만 저쪽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거 에러 결과만 따로 출력할 때는 표준 출력만 따로 재지정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결과는 파일에 저장하고 에러는 출력하지 않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준 출력은 파일에 지정해서 파일로 지정하고 표준 에러는 블랙홀에 쓰레기통에 지정해서 없애버리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애가 이 쉘 메타 문자, 방향 재지정 메타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문자 알아볼 건데요. 얘는 또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 명령어랑 특정 명령어를 같이 사용하고요. 명령어 1의 결과를 명령어 2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find 명령어가 아니라 cat 명령어를 쳤어요. cat 명령어의 표준 입력으로 일반적으로 뭘 지정해 주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주죠. 이렇게. 이 파일 이름을 표준 입력으로 cat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령어 하나, 명령어 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쓴다고요? 우리 그랩 명령어 배웠을 때 찾고 싶은 패턴 뒤에 원래 뭐 입력해서 써야 돼요? 특정 파일 지정해 줬었어야 되죠. 그 파일 안에서 ROT라고 하는 저 패턴을 찾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요? 원래 여기에 특정 파일을 입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입력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의 출력, 그러니까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루트 사용자의 뭐 정보는 뭐다 뭐 유저라는 사용자의 정보는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결과를 얘의 입력으로 넣어줘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봐봤는데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일단 cat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고 grab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둘 다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cat 명령어만 쳤을 때는 이 출력 결과, 표준 출력을 터미널 창, 배쉬 쉘한테 보내줘서 우리한테 출력되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향이 표준 출력, 표준 에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재지정돼요. 지금 여기에는 표준 출력이라고만 해놨는데 같이 재지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재지정이 되냐면 cat 명령어랑 grep 명령어를 이렇게 같이 실행하게 되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cat etc의 passwd 하면은 얘 출력 결과가 표준 입력이 cat한테 전달되게 되고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가 이 터미널 창한테 나와서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방향 재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grep이라는 명령어한테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전달해 준다고요. 그래서 etc의 passwd의 결과인 이런 사용자 정보들을
그랩 명령어한테 전달해주게 되고, 이 그랩 명령어가 루트라는 패턴을 지금 찾으라 그랬는데 대상은 없어요. 대신에 이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cat 프로세스한테 전달받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ROT라고 하는 정보만 찾아서 지금 표준 입력을 cat한테 받은 거고, 표준 출력을 이렇게 터미널 창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랩 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그랩은 이렇게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랩이랑 지금 이 방향제 지정한 명령어랑 그냥 쓰면 결국엔 똑같거든요. 그랩하고 ROT를 ETC의 PassWD에서 찾아라. 이거나 cat에서 ETC의 PassWD를 방향제 지정해서 그랩으로 루트라는 문자를 찾아라. 이게 더 짧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냥 이게 더 편해요. cat 명령어가 아니라 다른 명령어에서도 특정 내용을 뽑아보고 싶은 적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파이프 라인에다가 뒤에다가 그랩 루트 이런 특정 패턴을 입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서 무슨 내용만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랩 명령어라는 생각이 안 들고 cat으로 읽고 그랩으로 뽑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 제지적 메타 문자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cat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로부터 표준 입력과 표준 에러를 표준 입력으로 전달받게 되게 되는 거고, 얘는 그거를 또 프로그램을 돌려서 터미널한테 보내주는 거다. 만약에 제가 그랩 뒤에 파이프라인 또 추가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또 지정했으면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추가되고 얘가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상관없어요. 여러 번 지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사용자 초기화 파일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 그 다음에 til트 밑에 점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 til트 밑에 점 bash rc라고 하는 파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 초기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애만 적어 놨고요. tilt는 뭐예요? tilt가 뭐예요? 앞에서 했던 경로 이름 메타 문자예요. tilт 물결.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뜻하는 메타 문자. 그러니까 사용자 홈 디렉토리마다 이 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저 사용자는 유저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프로필, 테스트 사용자는 테스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프로필, 루트 사용자는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이 각각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ash rc run 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러닝 스크립트, 런 스크립트.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만 적어놔 봤는데요. ETC의 프로필이랑 특정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ETC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뭔가 그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 싶으면 이 시스템,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다가 설정을 하면 되는데, ETC의 프로필 파일은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거는 그 특정 해당 사용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초기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요. 환경 변수라던가
쉘 프롬프트 모양이라던가 뭐 이것도 환경 변수긴 하지만 그다음에 별명 기능이라던가 쉘의 옵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설정을 할 때 이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쓰는데 etc의 프로필은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고 특정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저런 파일들은 해당 사용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 etc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시스템 모두에 적용되는 거라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뭔가의 설정 같은 것들을 할 때 설정을 하고요. 환경 변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그런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은 그 사용자의 환경, 시스템 환경 같은 것들 설정을 보통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윈도우랑 PC방에서 쓰는 윈도우랑 환경 자체가 다르죠? 어디 게 더 편해요? 집에 있는 게 당연히 더 편하지 않아요? PC방 게 좀 편하면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PC방 죽돌입니까? 겜돌이에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당연히 여러분들 쓰는 환경에 좀 더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쓰기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시스템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환경들 설정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여러분들 크롬 같은 거 웹브라우저 쓴다거나 이럴 때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온다거나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환경 변수 같은 거를 설정을 한다라 그랬는데 환경 변수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란 일단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시스템 환경에 대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값, 변할 수 있는 수예요. 수라고 하기보다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T 쪽에서 변수라고 하면은 뭔가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공간의 이름은 앞으로 SJB야 라고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SJB라는 이름의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저장해 놓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변수인데 환경 변수는 특이하게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하는 변수가 환경 변수라고요.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한 애들 몇 개만 좀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정도 하나. 요거.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패스 환경 변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나는 얘를 어디서 본 것만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봤었어요? 윈도우도 환경 변수라는 애가 있었고 윈도우에다가 자바 같은 거 설치했을 때 보통 설정을 했던 애죠.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령어 실행했을 때 명령어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하죠. 이제는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실행 파일이라고요. 명령어는. 실행 파일.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을 해요?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해당 위치를 찾아가서 그 실행 파일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게 귀찮다고요. 내가 롤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외우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단축 아이콘 만들어두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모든 명령어들은 원래 실행 파일인데 얘네들을 실행을 하려면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있는 그 실행 파일 자체를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ipconfig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0이라는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ipconfig 명령어 치려면 원래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0이 밑에 있는 ipconfig.exe를 실행해 달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실행 파일의 이름만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실행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해 놨는지 그런 찾아줄 위치를 이런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 놓게 되고 실행 파일의 이름만 입력했을 때 패스에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그 실행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윈도우에도 똑같이 있는 개념이고 리눅스에는 당연히 있는 개념이겠죠. 리눅스는 대부분 다 명령어로 컨트롤을 하니까. 그래서 이 패스라고 하는 이름 저장 공간에다가 여러 디렉토리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루트 디렉토리 밑에 bin이라던가 usr 디렉토리 밑에 bin이라던가 usr 밑에 sbin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디렉토리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특정 디렉토리를 추가하기도 할 거예요. JDK를 설치한다던가 자바 또는 웹서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일일이 찾아가서 실행 파일 실행시키고 싶지 않으면 이 패스 디렉토리에다가 그 경로들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환경 변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사용하는 쉘이 뭔지 뭐 확인하고 싶으면 쉘이라는 환경 변수 써보면 되고 사용되는 기본 언어가 뭔지 랭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써보면 되고 여러분들 프롬프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ps1이라고 하는 저 환경 변수 확인해 보면 되고 ps1 환경 변수를 여러분들이 변경하면 여러분들 프롬프트 모양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 쉘이 뭔지 배웠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쉘 메타 문자, 인용 부요 메타 문자라던가 경로 지정 메타 문자, 파일 이름 메타 문자 확인해보고 중요한 거는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라 그랬죠. 요거 실습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 같은 것들 설정해보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언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다른 쉘 사용하는 것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쉘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냐면 일단 쉘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쉘이 뭔지 나타내 주는데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리눅스에서는요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여줍니다. 쉘이라는 환경 변수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쉘의 종류가 뭔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해서 꺼내서 보고 싶으면 그 저장 공간에서 꺼내보고 싶으면 이렇게 달러라고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냥 치면 안 나오니까 에코 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좀 해주게 하게 되면 bin의 bash 본어게인 쉘이라고 하는 배쉬 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기능이 굉장히 많고 편리한 그런 앱입니다. 근데 다른 쉘도 한번 써볼 거예요. 아까 쉘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냥 쉘, C쉘, T쉘, 콘쉘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냥 일반적인 쉘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아까 쉘, 터미널 프로그램과 파인드 프로그램이 서로 표준 입출력 주고받는 거 봐봤었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쉘, 그냥 sh라고 하는 명령어 이용해서 옛날 쉘, 기본 쉘을 이렇게 실행시켜 볼게요. 프롬프트 모양이 변경됐죠. 그죠? 옛날 쉘이라 그래요. 옛날 쉘. 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되나?
되기는 되네요. 이전 명령어들 지금 사용 가능하고 명령어 편집들 할 수 있고 버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쉘은 배쉬 쉘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배쉬 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스템 보안 같은 거 수업할 때 뭐 해볼 거냐면 2014년도에 나타났던 최대 보안 이슈라고 있었죠. 배쉬 쉘이라고 하는 저 쉘 자체의 취약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눅스는 배쉬 쉘을 쓰는데 배쉬 쉘 자체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리눅스 시스템이 취약하다라는 소리죠.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EXIT 하게 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끄게 되는 거고요. 기본 쉘 프로그램을 끄게 되는 거고 다시 배쉬 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쉘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사용해봤어요. 여러 가지 뭐 쉘이 있다. 그래서 쉘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명령어를 커널에다가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애다 보니까 뭔가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경로 이름 메타 문자 한번 해볼게요. 경로 이름 메타 문자. 경로 이름 메타 문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 있다 그랬죠. 틸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홈 디렉토리의 약자라 그랬죠. 저는 지금 현재 루트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 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밑에서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이 됐습니다.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지금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ROOT 디렉토리로 한 번에 이동이 됐죠. 짧게 쓸 수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다른 터미널 창, 얘는 지금 테스트 사용자거든요. 현재 SJB 밑에 dir 1번 디렉토리에 있어요. cd 틸트 해가지고 틸트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루트 밑에 홈 밑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이 됐죠.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내 문서, 여기로 한 번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문서 자체를 한 번에 지정을 한다거나 짧게 축약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 디렉토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치고 들어올 필요 없이 한 번에 어디서든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d하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jb 디렉토리에서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거든요. 다시 sjb로 이동이 됐고 다시 cd 마이너스 하면은 다시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이 됐고 두 디렉토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요렇게 바로 이전 디렉토리만 기억을 해놓기 때문에 두 디렉토리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고요. 여기에 아까 실습을 했던 그런 다른 디렉토리 파일들이 있네요. 얘네들을 한 번에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dir로 시작하는 파일인데 네 번째 문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만 대체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dir 1번이라던가 dir 2번이라던가 이런 애들 다 지정이 되게 되겠죠.
실행시키지 말고 한번 디렉토리 딴 것도 만들어보고 얘는 안 지워진다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dir 10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dir 1 한 문자 대체, dir 2 얘도 한 문자 대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문자가 있으니까 물음표로는 대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rm-rf 현재 디렉토리에 dir 물음표 하게 되면은 dir 10번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문자만 대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rm-rf 현재 디렉토리에 에스터리스크 모든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아니면 또 D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엔 모든 문자를 대체해 버리니까 얘도 포함이 되게 되겠고 삭제가 되게 되겠죠. 파일 이름, 메타 문자, 물음표와 에스터리스크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런 그레이브 악센트랑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로 문자들을 묶어 볼 거예요. 한번 묶어서 활용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에코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내가 쓰는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그런데 일단 그레이브 악센트는요, 그레이브 악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에 지정한 내용을 명령어로 인식해서 명령어로 실행을 시켜버려요. 원래 에코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레이브 악센트로 묶어버렸으니까 얘를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QWER이라는 명령어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에코 그레이브 악센트에 ls 명령어를 썼다. 원래 에코하고 ls 치게 되면은 ls를 단순히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건데 그레이브 악센트로 ls를 묶었다라고 하면은 ls 명령어를 실행해 주겠죠. 지금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조금 결과가 다르기는 하죠. 원래 여기에 이렇게 개행이 한번 돼야 되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서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결과가 다르긴 하죠. 한 줄에다가 이렇게 다 나와버리긴 하죠. 암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해준다. 그레이브 악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레이브 악센트로 묶었을 때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는데 작은 따옴표로 묶으니까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에코 명령어 이용해서 원래 달러 입력하고 환경 변수 쓰면은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해 준다 그랬죠. 그죠? 지금 쉘이라는 환경 변수에 빈의 배시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쉘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빈의 배시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쉘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달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여기에 출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코하고 작은 따옴표로 달러 쉘을 묶어주게 되면 달러가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문자인데 메타 문자인데 달러를 특수문자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저 작은 따옴표라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단순한 문자로 인식해서 동작이 안 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어보면요. 큰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메타 문자들을 일반 문자로 인식시켜 주기는 하지만 달러랑 그레이브 악센트랑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문자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ls-al 결과에다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일단 묶어서 내용을 표시를 하고 그 안에 그레이브 악센트로 명령어 결과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해서 출력 결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용 보호 메타 문자로 막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인용보호 메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쉘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애예요. 그래서 특정 명령어의 결과를 뽑아와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할 때, 쉘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애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수업할 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건데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표적인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 etc의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ilde 내 홈 디렉토리 밑에 .profil이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는 없네요. 리눅스 버전마다 달라요.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파일은 없네요. A 옵션 주고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없네. 이런 애들이 있네요. 배시 히스토리, 배시 로그아웃, 배시 언더바 프로필이 따로 있네요. 그 다음에 배시 rc 점 프로필은 없고 배시 언더바 프로필이 따로 있네요. 점 배시 언더바 프로필. 요런 애들이 사용자 초기화 파일인데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홈 디렉토리 밑에 .bash rc 프로그램을 봐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일을 봐보니까 이런 식으로 별명 설정을 몇 개 해놨네요. 별명 설정을 엘리어스 별명 기능이고요. rm이라는 명령어를 그냥 쳤을 때 rm-i 옵션을 써서 실행이 되게 해놨어요. i 옵션은 인터랙티브라 그래서 명령어 실행했을 때 그 결과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파일 지우겠냐?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yes라고 대답을 해야만 파일을 지우게. 귀찮겠죠. 근데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 파일에다가 이 루트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tilde 밑에 .bash rc 파일. 자, 여기서 엘리어스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vi 편집기로 저는 요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줄을 추가했어요.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자, vi 편집기로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저장하고 종료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LL이라고 치게 되면은 LS-AL 결과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뭔가 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다르잖아요. LL 치면 이거고 LS-AL 치면 이거잖아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LS-A도 아니고 뭐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 하거나요. 사용자가 로그인 하거나요. 아니면 내가 설정 내용을 따로 적용시켜 줄 때 적용이 됩니다. 설정 파일만 바꿨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눅스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웹 서비스, DNS 서비스, 뭐 메일 서비스 여러 가지 서버들을 설정하고 활용을 해볼 텐데 서버들 설정 파일이 전부 다 파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설정들이 적용될 때는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드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웹서버 설정 파일을 바꿨어요. 웹서버가 포트 번호를 8080 쓰고 있었는데 80번 포트를 쓰게 바꿨어요. 이걸 적용시키려면 웹서버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키거나요. 아니면 설정 파일을 불러들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된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재부팅하거나 로그인하거나 적용을 시켜줘야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재부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시거나 파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재부팅 하자니 귀찮으니까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로그인할 때 이렇게 로그인했었죠. 지금 루트 사용자의 초기화 파일에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고 LL이라고 쳐보면요. 이번에는 LS-AL 결과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su-rot로 해당 파일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로그인을 한 거예요. 원래 항상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저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들을 읽어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게 읽어왔던 거죠. 자동으로 읽어오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LL 명령어를 치면은 ls-al 결과가 실행이 되는데 다른 사용자들도 이게 되나 봐볼게요. ls-al 결과가 다르죠?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죠? 테스트 사용자는. 다시 테스트 사용자로 로그인 해볼게요. 적용이 되나? 테스트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 다시 로그인해서 뭐 적용이 됐나 봐보려고 해도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아까 우리가 설정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설정했죠. 특정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루트 사용자가 설정했던 루트 밑에 .bashrc라는 파일에만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 사용자도 이 파일이 지 홈 디렉토리에 있을 거예요. 홈 밑에 테스트 밑에 .bashrc. 근데 얘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얘한테는 이 내용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 사용자는 100번 로그인을 해봤자 저런 별명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솔직히 어마어마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환경,
아, 내가 ls-al을 좀 더 편리하게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하면 저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다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특정 홈 디렉토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이런 etc의 프로필이라고 하는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한번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할 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부팅이 될 때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애예요. 자, etc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부팅이 되면서 읽어드리는 초기화 파일인데 특정 홈 디렉토리에 있는 게 아니라 etc라고 하는 특정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시스템 자체의 환경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vi 편집기로 잠깐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가 실습했던, 권한 때 실습했던 이런 umask 값이라던가 다른 여러가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라던가 중요한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정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umask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027로 바꿨고요. etc의 프로필 파일의 62번째 라인에 있어요. 027로 바꿨고요. 얘를 저장하고 WQ로 저장하고 나와서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재부팅 같은 경우에는 init 띄고 6 입력하면은 재부팅이 되죠. 자, 지금 재부팅을 하고 저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umask를 명령어로 umask 값 확인해보면 변경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부팅을 하면 초기화됐던 이유는, umask 값이 초기화됐던 이유는 저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 내용을 부팅이 되면서부터 다시 읽어드려서 초기화를 시키니까, 여러가지 설정들을 초기화를 시키니까 0022로 초기화됐던 건데, 그 파일 자체를 이렇게 수정하니까 재부팅이 되더라도 umask 값이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뭐 umask 값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죠. 권한과 관련된 거니까. 자, etc의 프로필 파일을 다시 열어서 원상복구를 좀 시켜줄 거고요. 022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거고, 환경 변수 실습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줄로 이동을 해서요, etc의 프로필 파일, 일단 umask 값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대로, 원래대로 022로 지금 바꿔줬고요. 맨 마지막 줄에다가 이렇게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ps1 환경 변수인데요. 어떤 환경을 설정하는 환경 변수냐면, 여러분들 프롬프트 모양 있죠? 프롬프트 모양. 그 프롬프트 모양을 설정하는 환경 변수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환경 변수, 프롬프트 모양을 나타내는 환경 변수 ps1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 골뱅이 여러분들 호스트 이름,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현재 디렉토리, 그리고 프롬프트 모양 나타내는 거. 현재 사용자 골뱅이 여러분들 호스트,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프롬프트 모양 이렇게 나타내게. 아 근데 우리가 아직 수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라던가 호스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트워크 설정하고 서버 설정할 땐 좀 필요할 것 같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가 누군지,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프롬프트 모양 요 정도만 나타내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수를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다 설정을 해서 프롬프트 모양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설정을 할 때 다시 보여드리면 저는 요렇게 설정을 했어요. 작은 따옴표 대괄호 역슬래시 u 골뱅이 공백 하나 넣고 역슬래시 대문자 w 대괄호 닫는 거 한 칸 띄고 역슬래시 달러 작은 따옴표로 닫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메모장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편하겠죠. 요거 메모장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아이고, VI 편집기 가서 복사하셔서 VI 편집기 가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신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붙여넣기 됩니다. VM웨어 툴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장 및 종료 해주시고요. 관리자로든 일반 사용자로든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면 프롬프트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볼 수 있죠. 프롬프트 모양 바뀌었죠? 환경 변수는 이런 시스템의 환경을 저장하는 값이다. 그 값을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 변경시키고 재부팅하거나 로그인하거나 또는 설정 파일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다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umask 값도 원래대로 0022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 초기화 파일과 환경 변수에 대한 실습을 이렇게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향제 지정 문자 중에서 요거 오른쪽으로 꺾여있는 요 꺽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cho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echo라고 하는 명령어는 화면에 치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명령어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echo 다음에 테스트라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테스트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해줘요. 그래서 저는 echo라고 하는 명령어, 즉 실행 파일, 프로세스한테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세스한테 이 테스트라고 하는 얘를 표준 입력으로 전달을 한 거고요. 얘가 echo겠죠? 표준 입력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를 전달을 한 거고요. 얘는 이 안에서 뭔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서 테스트라고 하는 그 출력 결과를 제 터미널 창에다가 이렇게 띄워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표준 출력을 다른 곳으로 재지정시켜보자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방향을 터미널 장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재지정을 시켜보자. 그래서 에코 테스트 하면 원래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 꺽쇠를 입력하신 다음에 어디로 재지정시킬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sjb 디렉토리에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재지정을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은 없고요. 보시면 sjb 디렉토리에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방향을 재지정하게 되면은 원래 echo라는 명령어는 테스트를 화면에 출력을 하지만 그 표준 출력을 지금 이렇게 파일로 보내버린 거죠. 표준 출력이랑 표준 에러 전부 다 따로 제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다 출력하는 모든 내용을 file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재지정시킨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없었던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기게 됐고요. 해당 내용을 봐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원래 화면에 출력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죠.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 안의 내용은 제가 아까 출력하려고 했던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에코로 이번엔 QWER을 방향을 재지정해서 똑같은 파일에다가 한번 제가 재지정을 시켜볼게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QWER이 화면에 출력돼야 되지만 해당 출력하려고 했던 내용을 화면에다가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재지정을 시켜서 파일에다가 재지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파일에 저장이 되더라. 자, 이렇게 했더니 파일은 그대로 있고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덮어쓰기가 됐어요. 그래서 방향 재지정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쓰게 되면요, 기존의 내용은 없어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덮어쓰게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기존의 내용은 좀 보존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붙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덮어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덧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은 그대로 있고 파일 안의 내용은 제가 지금 QWER로 덮어쓴 상태고요. 이번에는 ABCD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방향 재지정을 해서, 그런데 방향 재지정을 지금 2번 썼어요. 이렇게 2번 쓰면 파일은 그대로 있고 이번엔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추가가 됐죠. 덮어 쓴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만 쓰면은 내용을 아예 덮어 써버리고요. 2번 하게 되면은 내용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재지정을 해서 파일에다가 지정하면 해당하는 내용, 원래 출력돼야 되는 내용이 파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명령어 출력 결과 같은 거를 바로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find 명령어 있었죠? 파일 목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파일로 저장해서 관리하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etUID 걸려있는 파일을 find 명령어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거를 파일로 한번 저장해보세요. 그 출력 결과를. setUID 걸려있는 파일 찾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명령어의 결과를 파일로 한번 저장해보세요. 파일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자유. 그냥 이 명령어에다가 오른쪽에 꺽쇠 만들고 파일 이름만 써주면 되죠. 저는 뭐 어제 날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0729 뭐 이렇게 어제 날짜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find 명령어의 결과가 저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겠죠. find가 실행이 되면서. 지금 저장이 됐을 거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날짜로 지금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 얘 내용을 봐보면 find 명령어에 뭐 이런 결과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은 find 명령어를 쳤을 때 그냥 쳐볼게요.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find 명령어를 쳤을 때 정상적인 이런 결과들도 나오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들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상적인 결과는 표준 출력 1번으로 분류를 해놨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에러,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 뭐 허가가 거부 났다, 뭐 이런 에러를 표준 에러라고 해서 2번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숫자 2번.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얘네들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ind 명령어를 칠 때 방향을 재지정하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출력을, 그러니까 표준 출력만 재지정을 시키거나 표준 에러만 재지정을 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러 결과는 DV의 null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리게. DV의 null이라고 하는 애는 휴지통 같은 애라고 했죠. 그래서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에다 보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2번 표준 에러만 보내버리면 원래 처음에 출력 결과에서 허가 거부라던가 디렉토리를 뭐 찾을 수 없다던가 이런 에러들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에러가 없이 정상적인 결과만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에러만 블랙홀로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력 결과는 지금 저희가 따로 재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출력이 되려고 했던 화면에다가 출력이 된 거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에러 결과는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정상적인 출력 결과는 오늘 날짜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는 게 없어요. 원래 화면에 출력이 되던 건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였는데 전부 다 재지정을 시켰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출력이 되는 애는 없고요. 표준 에러는 지금 쓰레기통으로 재지정 시켰고 표준 출력은 지금 파일로 방향을 재지정을 시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인 출력 결과만 파일에 지금 저장이 됐고 에러는 블랙홀로 날아가서 보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방향 재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러 결과를 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터미널 창 하나 오른쪽에 더 띄우셔서 오른쪽 터미널 창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ps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시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프로세스 제어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터미널 창이 PTS 1번이라고 하는 이런 터미널 창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장치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원래 내 화면에 출력해야 되는 거를 1번 터미널 장치한테 방향을 재지정시키면 이 루트 사용자의 터미널 창에 뜨는 게 아니라,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 되어 있는 이 사용자의 터미널 창으로 뜨게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방향 재지정하는 걸 해볼 텐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나 특정 네트워크 장치라던가 이런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쓴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두 번째 명령어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cat 명령어와 grep 명령어, 또는 화면에 출력하는 특정 명령어와 grep 명령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t 명령어는 화면에 전부 다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etc의 passwd라는 파일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출력하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누트라는 특정 패턴만 뽑아보고 싶다. 원래 파일에서 특정 패턴만 뽑아보는 명령어는 grep 명령어였죠. 그래서 이 뒤에 특정 파일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cat 명령어로 파일의 내용을 보고 이 출력 결과를 grep 명령어에 파일 입력하는 곳 대신에 파이프라인으로 전달해 주게 되면 이 내용에서 grep 명령어가 루트라는 단어만 찾아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grep 명령어를 그냥 쓰는 거랑 차이점은 딱히 없어요. 제가 지금 cat 명령어 이용해서 파이프라인 써서 한 거랑 그냥 grep 명령어 써서 한 거랑은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냐면 특정 출력 결과에서 grep 명령어로 뭔가를 뽑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단순히 파일의 내용을 뽑아서 봤지만 예를 들어서 find 명령어에서 권한으로 찾아요. 권한으로. find 명령어로 권한으로 이런 파일들을 찾는다라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sbin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만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랩으로 뽑아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랩이 파일, 특정 파일만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find의 명령어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명령어를 쳐야 됐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제 지정, 원래 출력 결과를 이 명령어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랩이 sbin이라고 하는 이 결과만 따로 뽑아주게. 뭐 find 명령어 자체의 옵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 딱히 find 명령어로 저렇게 뽑아보는 거는 딱히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디스크 관리하는, 디스크 장치 관리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의 결과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디스크의 용량만 뽑아보고 싶다. 나는 지금 전체 파일 시스템, 지금 여러분들 20기가짜리 디스크에다가 파일 시스템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지금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루트라고 나와 있죠. 최상위 디렉토리. 얘만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 이렇게. 원래 명령어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정 결과만 뽑아보고 싶다. grep 명령어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grep 명령어는 그냥 보통 파일에다가 지정해서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방향제 지정을 이용해서 다른 명령어랑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꼭 캣이나 grep 같은 이런 명령어만 활용 가능한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명령어든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표준 출력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을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헤드 명령어랑 헤드 명령어가 뭐였죠? 파일의 내용을 보는데 맨 윗줄부터 옵션으로 지정하거나 한 줄까지만 출력하는 거였죠. 그죠? 테일 명령어는 뭐였어요? 밑에서부터 몇 줄만 출력하는 거였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특정 파일에서 특정 라인만 따로 뽑아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etc의 passw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라인이란 말이에요. 라인 수가 45까지 있어요. 1번 라인부터. 내가 12번 라인을 뽑아보고 싶어요. 12번 라인만 딱 뽑아서 헤드 명령어로 12번째 라인까지 출력을 하고요. 이 중에서 테일로 마지막 째줄만 출력하게 되면 12번째 라인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원래 헤드 명령어 이용해서 12번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 라인까지 출력이 될 텐데 헤드 명령어로. 그죠? 근데 이 출력 결과를 테일 명령어에다가 입력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테일 명령어가 한 줄만 뽑아보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째줄 한 줄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게 12번째 줄이죠. 요렇게. 특정 라인만 뽑아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두 명령어를 조합해서 할 수도 있다. 됐나요?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어가 많아서 딱히 그런데 ps-ef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럴 명령어거든요. ps 옵션은 -ef. 자,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전부 다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작업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프로세스가 좀 많죠. 이 중에서 특정 프로세스만 뽑아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랩해서 배쉬라고 하는 프로세스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본다던가, 배쉬라고 하는 프로세스만 따로 뽑아서 본다던가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비슷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스텟 명령어가 윈도우에서 어떤 명령어였죠?
그죠?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R 옵션 쓰면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는 거였고 nested -an5 치면은 포트 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트 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였는데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칩니다. ANLP. 근데 명령어의 결과가 어때요? 너무 길죠? nested -anlp. 윈도우에선 ANO 옵션을 쓰지만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옵션을 다르게 써요. 포트 번호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쳤더니 너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특정 내용을 출력하기는 하는데 한 화면에 맞게 출력하던 명령어가 뭐였죠? 그죠? 지금 이 명령어의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딱 한 화면에만 맞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more라고 하는 명령어한테 전달해줘 버리면 한 화면에만 맞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스페이스 누르면 한 페이지씩, 엔터 누르면 한 줄씩. 내가 중간에 이거 끄고 싶으면 Q 누르면 됐었죠. 이렇게. 아니면 내가 만약에 웹 서버를 실행을 시켰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설치하진 않았지만, 자, 제가 이 리눅스 리눅스 시스템에다가 웹 서버를 설치하고 서버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웹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근데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포트 번호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웹 서버니까 80번 포트 번호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금 nested -anlp 하면은 포트 번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80번 포트만 이렇게 뽑아 보면은 웹 서버가 실행이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웹 서버가 실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실행했는데 웹 서버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나 보다. 뭔가 에러가 있어서 서버가 실행이 안 됐나 보다. 아니면 다른 포트로 실행이 됐나 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편하겠죠. 전부 다 출력해서 보는 것보다야 이런 식으로 특정 포트만 뽑아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CMD에서도 똑같이 쳐봤죠? nested -ano 이거 치면 항상 어떻게 됐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스크롤 쭉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80번 포트 실행됐나 확인하고 했었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한 다음에요 그랩 하시면 안 돼요. 윈도우에선 그랩이라는 명령어는 없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인데 find st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80번 포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80번만 뽑아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특정 명령어의 결과를 내가 뽑아서 보고 싶은 것만 뽑아서 볼 때. 윈도우에서는 find str, 리눅스에서는 grep.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해요. 너무 많이 출력이 된다. 한 화면으로 끊어보고 싶다. 모어로 끊어보면 되고, 특정 라인만 끊어보고 싶다. 헤드, 테일 같은 걸로 끊어서 보면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 수업하면서 많이 쓸 애는 얘입니다. 얘는 정말 많이 써요. 그래프에서 제가 특정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해준다거나 할 때 그때 요 파이프라인은 많이 쓸 테니까 잘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중에서 뭘 뽑아보는 게 좋을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열어둔 포트
TCP로 열어둔 포트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리스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려 했더니 얘 하면 TCP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런 다른 애들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스트림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더 TCP로 한 번 더 뽑아서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TCP6 그러니까 IP 버전 6 얘네들은 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랩에 V 옵션 쓰면 제외하는 거였죠. 요렇게 3번 했죠. 이 중에서도 또 하나만 따로 또 뽑아볼까? 포트를 열 때 어떤 IP든 다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게 0.0.0.0으로 포트 열어둔 거 저걸로 하면은 이 옆에 게 다 나와서 안 될 것 같고 뭘로 해야 될까?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얘네 3개만 이렇게 뽑아보고 싶은데 그랩 말고 이거는 다른 명령어를 쓰면은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랩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굳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써도 된다. 됐나요? 그래서 방향 재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 알아봤어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꺽쇠. 중요한 거는 한 번 쓰면은 파일 저장을 할 수 있고 2번 쓰면은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2개를 조합해서 쓰는데 첫 번째 명령어의 결과를 두 번째 명령어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쉘 명령어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